저 새끼는 우리 왕이 아니라 미국 총잡이 새끼들 끄나풀이다. 대다수 국민들이 국왕을 경멸하기 시작했습니다. 겉으론 중동의 뉴욕처럼 번쩍였지만 뒤에선 고문과 사치가 판쳤고 결국 자국민을 학살한 검은 금요일까지 터졌죠. 미국의 백만 믿고 부귀영화를 누리던 팔레비 국왕은 드디어 직감했습니다. 나 진짜 잣됐다. 그리고 이때 이란 국민들의 분노를 하나로 모아 국왕과 미국을 몰아내고 이 지옥을 끝낼 늙은 구원자가 등장합니다. 루홀라 호메이니. 카리스마 지리죠. 이 양반은 과거 이란에서 쫓겨나 15년 가까이 망명 생활을 이어오며 카세트 테이프의 연설을 녹음해 이란 국민들에게 설교를 해왔습니다. 이란은 다시 하나가 되어야 한다. 왕은 타락했고 미국의 하수인일 뿐이다. 이 설교를 들은 이란의 대학생, 상인, 좌파, 종교인, 그리고 여성들 모두가 같은 꿈을 꾼 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는 자유를 원했고 누군가는 평등을 원했고 누군가는 이슬람 전통을 원했고 누군가는 그냥 먹고 사는 지옥이 끝나길 원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는 같았죠. 일단 저 왕새끼부터 끌어내리자. 그리고 때마침 오줌이나 지르고 있던 팔레비 국왕이 마누라 손잡고 해외로 튀는 빤스런을 시전합니다. 이 틈을 타 2주 뒤 76세의 늙은 호메이니가 15년 만에 비행기를 타고 이란으로 돌아옵니다. 이날 수많은 인파가 호메이니를 반겼습니다. 누군가는 땅에 엎드려 기도하며 울었고 지옥이 끝났다며 서로 껴안고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더 잔혹한 지옥이 시작될 것도 모르고. 그런데 여기서 묘하게 소름 끼치는 장면이 하나 나옵니다. 비행기 안에서 기자가 호메이니에게 물었습니다. 조국으로 돌아가는 기분이 어떻습니까? 이에 호메이니는 아주 짧게 대답했습니다. 아무것도. 이란 전체가 끓어오르고 있는데 그 노이만은 이상할 만큼 차가웠습니다. 사실 호메이니가 바라본 건 자유의 광장이 아니라 빈 왕좌였습니다. 이게 바로 1979년 이란 혁명이었죠. 호메이니는 국민의 힘을 등에 업어 빠르게 이란을 장악해 나갔습니다. 기존에 있던 정부는 사실상 무너졌고 호메이니가 설계한 새로운 정부가 탄생하게 됩니다. 물론 호메이니는 아주 민주적으로 국민 투표를 열었습니다. 열긴 열었는데 미친 선택지가 하나뿐이었습니다. 이슬람 공화국 할래 말래. 중국집 갔더니 주인이 짜장면 먹을래 굶어 뒤질래 라고 하는 거와 다를 바 없었죠. 게다가 혁명 열기가 들끓는 그 광장에서 반대를 찍는다? 그건 거의 나 오늘부터 혁명군한테 맞아 죽겠다는 자살 신고서랑 다를 게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공식적으로 98.2% 찬성표로 이란은 이슬람 공화국이 됩니다. 이름은 공화국이었지만 실상은 국가의 모든 법을 신의 이름으로 치환하고 인간의 존엄마저 교리로 통제하기 시작한 나라. 바로 이 순간부터 왕의 독재를 끝내고자 했던 혁명의 원래 뜻은 그 빛을 잃기 시작합니다. 혁명을 방해하는 놈들을 처단하라. 호메이니는 곧바로 혁명 법정이라는 칼을 빼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칼을 쥔 자가 바로 악명 높은 판사 사데흐 칼칼리라는 사람이었는데 이 양반은 재판관이라기보다 그냥 사형 선고 기계였습니다. 제목은 묻지도 않습니다. 너 이슬람 공화국 적이지? 라고 물어보고 대답이 마음에 안 들면 바로 그 자리에서 총살형을 집행했죠. 처음엔 팔레비 정권 인사들이 이 법정으로 끌려 나오니까 국민들은 정의가 실현된다며 매우 환호했습니다. 하지만 혁명의 칼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정권 인사들의 피가 마르자 어제까지 같은 거리에서 왕을 욕하며 혁명을 함께한 동지들에게 칼날이 향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유주의자는 서방 앞잡이, 좌파는 반이슬람 세력, 그리고 여성운동가는 타락한 서구 문화. 이들 모두가 처단 대상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뒤통수를 아주 시게 맞은 국민들이었죠. 그 중에서도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처참하게 배신감을 느낀 사람들은 바로 여성들이었습니다. 혁명하느라 수고했고 이제 머리부터 가려라. 그들이 원한 건 자유였습니다. 왕의 독재가 싫어 거리로 나갔고 국왕의 초상화를 불태웠던 여성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돌아온 건 신의 명령이라는 이름의 가스라이팅이었죠. 여성들은 다시 거리로 나왔습니다. 이번엔 왕이 아니라 자신들을 속인 호메이니 정권을 향했습니다. 우리는 자유를 원했다. 히잡 강요를 멈춰라. 하지만 정권의 대답은 더 잔혹했습니다. 머리를 가리든지 아니면 처맞든지. 거리엔 친호메이니 깡패들과 강신도들이 쏟아져 나왔고 여성들에게 돌과 몽둥이가 날아들었습니다. 어제까지 민주주의를 외치던 동지들이 오늘은 신의 이름으로 동료의 얼굴을 짓밟았습니다. 그야말로 거리 자체가 폭력의 지옥이 된 겁니다. 그리고 그 광기는 담장 넘어 보이지 않는 감옥 안에서 훨씬 더 끔찍하게 변질되었습니다. 인권단체 조사와 생존자 증언에 따르면 1980년대 이란 감옥에서는 처형을 앞둔 여성 정치범들 중 처녀인 여성들을 교도관과 강제로 결혼시킨 뒤 성폭행하고 처형했다는 증언들이 나옵니다. 이유는 종교적 명분이라며 뻔뻔하게 합리화했습니다. 처녀로 죽으면 천국에 간다. 이러한 왜곡된 교리를 내세워 죽이기 전에 그 순결을 강제로 뺏어야 한다는 끔찍한 논리를 만든 거죠. 심지어 그 더러운 짓을 결혼이라는 형식으로 포장하고 가족에게는 지참금처럼 푼돈을 보냈다는 증언까지 전해집니다.
왕의 독재가 싫어서 싸웠던 여성들은 성직자의 나라에서 자기 몸조차 자기 것이 아니게 됐습니다.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호메이니는 새 왕자를 지킬 칼, 혁명 수비대를 만들었습니다. 나라보다 혁명이 먼저다. 국가 전체가 혁명을 보존하기 위한 장치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대통령도 있고 의회도 있고 선거도 있어서 겉으로 보면 공화국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 위에 최고 지도자 호메이니가 앉습니다. 모든 최종 결제는 성직자 호메이니에 의해 이루어지고 그렇게 신의 이름을 빌린 새로운 절대 권력을 맞이하게 된 겁니다. 한편 빤스는 친팔레비 국왕은 뭐 하나 봤더니 사실 심각한 암 환자였습니다. 병세가 악화되자 치료 목적으로 미국으로 넘어갔는데 이란 혁명파들이 이 소식을 알게 되자 개빡치기 시작합니다. 미국이 왕을 숨겨놓고 또 쿠데타를 꾸미는 거다. 그렇게 1979년 11월 4일 이란의 급진적인 대학생들이 미 대사관 담장을 넘게 되고 미국인 52명이 444일 동안 인질로 잡히게 됩니다. 미국에겐 국가적 치욕이었죠. 하지만 이 판을 뒤에서 가만히 지켜보던 호메이니 입장에선 개꿀이었습니다. 학생들은 미국을 공격한다고 믿었지만 사실 그들이 단단하게 만들어준 건 호메이니의 왕좌였습니다. 인질 사태가 터지자마자 이란 내부의 온건파들은 미국 스파이로 몰려 쓸려나갔습니다. 대화나 협상 그런 거 입 밖으로 꺼내는 순간 바로 CIA의 끈앞으로 찍히는 공포 분위기가 조성된 거죠. 호메이니는 이 인질극을 자기 권력을 확고히 하는 필승 카드로 썼습니다. 미국이라는 악마가 쳐들어오려 한다. 그러니 너희는 나를 중심으로 뭉쳐라. 자유나 민주주의 같은 골치 아픈 얘기는 쏙 들어가고 오직 반미라는 거대한 깃발 아래 다들 줄을 서게 된 겁니다. 물론 당시 미국의 카터 대통령은 어떻게든 인질을 구하려 했습니다. 협상하고 제재하고 그래도 안 풀리니까 결국 특수부대를 보냅니다. 작전명 이글클로우. 이름은 졸라 멋있었죠. 독수리 발톱. 근데 비극이 펼쳐집니다. 이란 사막에서 모래 폭풍을 만나고 헬기랑 수송기가 서로 들이받고 인질 한 명도 못 구한 채 미군 8명만 죽고 돌아왔죠. 물론 호메이니는 이걸 놓칠 리가 없었습니다. 봐라, 신이 미국의 침략을 막았다. 이 사건으로 미국과 이란은 완전히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습니다. 이란에게 미국은 언제든 다시 쿠데타를 벌일 수 있는 악마가 됐고 미국에게 이란은 외교관을 인질로 잡은 미친 반미 국가가 된 거죠. 이란 혁명은 그렇게 두 얼굴을 갖게 됐습니다. 하나는 외세와 독재에 짓밟힌 국민들이 왕정을 무너뜨린 역사적 사건. 하지만 다른 하나는 그 분노를 먹고 자라나 성직자의 권력을 완성한 거대한 연극. 한편 이 미친 개판을 국경 너머에서 흥미롭게 지켜보던 인간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라크의 독재자 사담 후세인. 그는 비상한 대가리로 계산을 때려봤습니다. 이란 왕정 무너졌네. 군대도 흔들리고 미국이랑 사이도 안 좋고 지금 치면 이길 수 있겠는데? 그렇게 이 인간 인생 최악의 오판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호메이니에겐 체제를 더 단단히 묶어버릴 최고의 기회가 찾아오게 됩니다.